예, 지금부터 금년 3, 4분기 실질 GDP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3.2% 성장하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실질 GDI는 전기 대비 0.3%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지출 항목별로 성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민간 소비가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건설 투자와 정부 소비의 증가세는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면서 전기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나 2.9% 증가하였고,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줄어서 전기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기계류, LNG와 같은 천연가스 및 운수 서비스가 줄어서 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동별 성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전기가스 수도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제조업은 LCD, 스마트폰 등 전기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업은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기의 27.3%에서 31.7%로 비중이 확대됨으로 해서 부가가치 면에서는 4.7% 증가했습니다. 발전 원가는 킬로와트당 원자력의 경우에 4.9원, LNG의 경우에 142.9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입 동향을 말씀드렸을 때 천연가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LNG 도입이 발전용 LNG 도입이 좀 줄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8% 증가였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보관 등이 상승 전환되고 금융보험업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1.4% 성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3분기 실질 GDP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실질 수출이 전기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2, 4분기 중에 세월호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특히 서비스업, 운수 보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이런 업종들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또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집행이 지방 선거와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집행이 연기되었던 부분들이 3분기에 집행이 되면서 정부 소비의 지출 증가세를 높인 데 주로 기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의 어떤 분양 이런 것들이 건설 투자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인데요. 수출하고 제조업이 마이너스를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흥국장님이 이제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생산과 관련해서 뭐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 5기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최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보면 통관 기준 수출은 3.9% 명목 달러가 3.9% 전년 동기 대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기비로 보면 2분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통관 기준으로도 수출이 마이너스 2.5 이건 명목 수출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건 실질 수출인데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명목이 이제 그대로 실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통관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해외 생산과 관련된 부분, 가공무역, 중개무역 이런 것들은 지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당 부분은 중간재도 있고요. 또 우리 나가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LCD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가공무역의 형태로 생산이 돼서 수출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오후에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 해외 생산과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출 관련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경제 전망할 때도 그렇고 뭐 수출이 전가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하느니 계속 내려왔는데요. 네. 이게 전기 대비 마이너스 뭐 2008년 1분기인가요? 4분기 이후에 최대폭 마이너스고 그것 때문에 제조업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인데 네. 이게 수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하느니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건지.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는 이제 실질 수출의 이제 전기 대비 수치입니다. 보시면 저희 수출이 뭐 금년 들어서 꾸준히 늘어났죠. 견조하게 늘어났는데 2분기 이제 이번 3분기 들어서 2분기 대비 실질 수출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사에서 3, 4분기의 어떤 실질 수출은 3.4%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어떤 전체 성장률 3.5% 그 수준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들이 전망에 직접 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그 해외 생산 부분 이런 것들이 전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저희도 기업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문제에서 전망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 전망에서 뭐 크게 뭐 저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못 본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봤다라는 게 아니라 네. 좀 그 수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지난번 경제 전망 때는 조금 뭐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출은 네, 양호한 낮췄죠. 3분 수준이다. 수출 중간 낮췄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런 그 이번에 2분기, 3분기 수치나 제조업 감소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수출 쪽은 여전히 아직은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계신 건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큰 적이는 없고요. 이건 이제 전기비 실질 수출에 대한 그 문제니까 이게 3분기에 이제 여적지 쭉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오다가 특히 이제 이 통관 수출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하이엔드에서는 애플에 지금 이렇게 처해 있고요. 또 로엔드에서는 뭐 중국 제품 샤오미 같은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BS의 박종훈 기자입니다. 예. 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뭐 인하한 효과가 뭐 아무리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내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6개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계속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내린 것이 그러면 앞으로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설비 투자 이번에 줄은 것은 주로 운송 장비, 비행기 도입 대수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이런 그 기업들의 그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투자 앞으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책 효과를 직접 다루는 부분이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낮춘 것은 결국은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 이런 부분 다 염두에 두고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배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이번 3분기에 실질 설비 투자가 0.8% 감소한 것은 주로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에 감소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가 마치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저효과를 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 2분기에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마이너스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으로 지금 성장세가 확대가 됐고요. 운수보관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1.0에서 이번 분기에는 1.9%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왠고하니까 과거 뭐 성장률을 쭉 지금 보도자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운수보관이나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이렇게 뭐 크게 높은 성장을 보인 적은 뭐 지난해는 조금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는 것은 뭐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이 기저 효과고 얼마만큼이 이제 실제 어떤 늘어난 효과냐는 건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져보지는 않았고 이런 성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통계를 직접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뭐 전망에 관한 말씀은 뭐 거의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 정재영 기자입니다. 수출이 안 좋아진 게 그런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글로벌 경쟁이나 파업 영향이 있겠지만
그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교역 떨어지고 그러니까 7월 전망 이번 10월 전망에서 전망치도 많이 낮추셨는데 수출 전망치를 낮추셨는데 그 어떤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경쟁력 약화 요인하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정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 이거 뭐 빠듯한 시간에 정신없이 이제 좀 자료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구조적인 어떤 요인과 이런 경쟁력 부분 뭐 이런 부분을 갖다 구분해서 이렇게 뭐 따져볼 그런 여력은 없었고요. 기회 되면 조사국 쪽이나 또 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은 좀 다뤄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블룸버그 서은경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민간 소비가 반등을 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좀 2월달, 그러니까 2분기 세월호 어떤 영향에서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민간 소비의 반등의 좀 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그저 뭐 테크니컬한 반등인지, 전분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3분기에 좀 그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아진 건지, 아니면 좀 의미 있게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지금 올라온 건지, 이걸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섹터별로 쭉 보면 사실상 그 민간 소비가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보면 정부 소비 쪽에서 2.2%가 늘은 걸로 돼 있거든요. 수출은 줄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이끈 성장이 아닌지라는 판단이 좀 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소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심플하게 민간 소비가 2분기에 마이너스 0.3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번에 1.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의 영향 때문에 어떤 이상 아웃라이어라고 본다면 그냥 산술 평균에서 0.8 그러면은 나누기 2 하면 0.4 그렇다 보면 뭐 최근에 지난해 4, 4분기 민간 소비 보면 0.6 금년 들어서 0.2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민간 소비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세월호 영향 이런 충격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조적으로 성장세를 지금 보면 아까 두 분기 이렇게 그냥 평균해서 본다면 0.4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여전히 성장률 0.9%는 밑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비가 크게 뭐 이렇게 활성화됐다 다시 뭐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소비가 마이너스 보인 거는 좀 아웃라이어 성격이 있고 이번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지속한다거나 또 더 낮은 어떤 증가율을 보였다면 그건 좀 더 우려할 부분인데 그나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0.4라면 최근에 뭐 소비 자체가 소비 부진한 요인은 뭐 다 아시는 바고요. 그렇다면 1분기 0.2에서 2, 4분기 3, 4분기 0.4 평균 보면 조금씩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증가세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좀 일반적인 거 질문 한 2개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3분기 0.9 나왔잖아요. 전기 대비. 물론 뭐 이번 15일 날 전망치하고는 부합되는 수치이긴 한데 원래 지난 전망치에서 1.1% 전기 대비 전망했다가 0.9로 낮춘 거잖아요. 어쨌든 전망 부서에서는 그런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낮췄겠지만 실제 통계를 작성해 보면서 물론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1.1%를 전망을 했다가 이번에 낮춘 부분도 있지만 통계를 작성하시는 국에서 보셨을 때 이게 1.1% 전망치에서 0.9%로 낮아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뭐 다른 기자분께서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 성장세를 보면 올 성장 3.5% 전망을 견인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지난번 하는 총재님께서 3.5% 달성 약간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과는 달리 그래도 3.5% 그래도 성장세는 가능한 거로 지금 보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김 팀장님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수출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면 3.4. 그다음에 성장률이 3.5인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고 뭐 전망 3.5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없고요. 뭐 그 부분은 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다음에 3분기 전망을 뭐 조사국에서 우리 할 때 뭐 1.1에서 0.9로 이제 지금 낮아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희들 전망은 뭐 이렇게 고려하거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금 저희가 내놓은 각 그 수요 항목별 지출 항목별 그 내역을 보면 뭐 또 상당 부분 또 다른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망치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0.9, 1.1 이렇게 나오는 부분 뭐 이번에는 전망 0.9 요번 저희하고는 같게 나왔지만 그 내역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른 게 뭐 어떤 특별한 요인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아까 질문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어서요. 그 정부 소비가 성장을 이끈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었는데요. 보면 저기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봐도 2012년 1분기 이후로 좀 가장 높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답변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정부 지출 GDP 성장 기여도는 이번 분기엔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뭐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재정 보강 대책 효과, 지방선거로 이연됐던 지방 정부의 어떤 지출의 집행이 이번 분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GDP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출 여기는 정부 소비하고 제가 말하는 지출에는 정부 투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여도가 지금 정부 부문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1.1%포인트 꽤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지출이 이번 성장 3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은 뭐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